정우가 깨어난 곳은 병원이었다. 엄마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와락 껴앉자 정우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엄마, 나 왜 병원에 있어? 교통사고 났는데 기억 안 나니? 엄마는 정우가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3개월이나 입원해 있었다고 했다. 정우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 당혹스러웠다. 의식을 되찾은 정우는 몇 가지 검사를 했다. 의사가 엄마에게 말했다. 따님은 부분 기억 상실증입니다. 최근 2, 3년간의 기억에 손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 말에 엄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나 놀란 것도 잠시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우가 의식을 잃은 건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었다. 1년 동안 정우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최근에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쓰러져 있던 정우의 모습이 떠오른 엄마는 차라리 정우의 기억이 이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정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는 정우의 최근 사진과 다이어리를 버렸다. 기존의 휴대전화는 없애고 새로운 번호로 교환했다. 이틀 뒤 정우가 집으로 돌아왔다. 정우는 책장에 빼곡하게 꽂힌 공무원 수험서를 펼쳐보더니 힘없이 말했다. 어떡하지? 3년간 공부한 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다시 준비하면 되지. 당분간은 좀 쉬어. 자신의 방을 살피던 정우가 물었다. 그런데 내 휴대전화 어딨어? 거기 책상 서랍에 있을 거야. 휴대전화를 확인한 정우가 도끼눈이 됐다. 왜 이렇게 깨끗해? 아무것도 없잖아. 사고 나면서 휴대전화가 분실됐어. 네 번호 알던 사람들한테는 바뀐 번호로 안내될 거야. 다음 날부터 정우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의 근황을 아는 사람과 통화하고 싶었지만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 하연이야. 많이 아팠다며? 정말 힘들었겠다. 차라도 같이 마시자. 점심을 먹고 있는데 하연이라는 사람에게 문자가 왔다. 정우는 당장 만나자고 한 뒤 집을 나섰다. 카페에 도착하자 누군가 정우를 불렀다. 한정우, 여기야. 그쪽이 박하연인가요? 갑자기 웬 존데? 미안, 기억이 안 나서. 정우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정우는 그간 있었던 일을 말한 뒤 하연에게 물었다. 네가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 넌 뭐랄까, 비밀이 많다고나 할까? 그 말을 하면서 하연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입원한 게 3개월 전이면 그 뉴스 못 봤겠네? 무슨 뉴스? 그림자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뉴스. 하연은 뉴스 기사를 검색해서 보여주었다. 하연의 말에 의하면 그림자 상인이 나타나 사람들의 그림자를 사가기 시작했다고 했다. 하연이 테이블 위에 손을 내밀었는데 팔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정우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림자를 팔면 그 대가로 뭔가를 받는 거야? 슬픔을 없애줘. 하연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슬퍼하고 있을 때 그림자 상인이 나타났으며 그림자를 팔고 난 뒤 슬픔이 사라졌다고 했다. 은발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너도 그림자 상인을 만날 날이 올 거야. 그림자 상인 이야기를 하느라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제대로 묻지도 못했다. 정우는 하연을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온 정우는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다. 그림자가 사라진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다. 그림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문제는 없어 보였다.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연에게 연락이 왔다. 내일 주말인데 뭐해? 퇴원기념으로 월미도 테마파크 가자. 다음 날 정우와 하연은 테마파크에서 만났다. 정우가 어제 못한 얘기를 하려고 하자 하연은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진지한 얘기는 이따 술 마시면서 할까? 두 사람은 놀이기구 몇 개를 탄 다음 마지막으로 디스코 팡팡을 타러 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줄이 짧아질수록 정우는 공포감에 휩싸였다. 예전에는 롤러코스터나 바이킹도 탔는데 디스코 팡팡 앞에서 공포를 느낀다니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놀이기구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우의 호흡이 거칠어지면서 시야가 뒤틀렸다. 사람들 환호성은 끔찍한 절규처럼 들렸다. 겁에 질린 정우를 보고 이상함을 감지한 DJ가 놀이기구를 멈춰 세웠다. 하연은 벌벌 떠는 정우를 부축해 내려왔다. 한정우, 괜찮아?
괜찮아.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정우는 혼자 화장실로 향했다. 이해할 수 없는,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공포를 동반한 슬픔이었다. 정우는 풀썩 주저앉아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다. 그때 출입문이 열리더니 은발머리에 검정 마스크를 쓴 남자가 정우를 향해 걸어왔다. 순간 하연이 말한 그림자 상인이 떠올랐다. 은발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그는 정우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림자를 팔면 슬픔을 없애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림자를 파시겠습니까? 조금 전 느낀 죽음의 공포와 강렬한 슬픔. 기억이 돌아오면 더 끔찍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팔겠어요. 당신의 그림자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림자 상인은 정우의 그림자에 손을 댔다. 그는 한정판을 얻은 것처럼 기뻐했다. 이 정도 그림자가 얼마만인지 정말 엄청난 슬픔이네요. 그러나 그림자 상인의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림자에서 손을 뗀 그는 정우에게 따지듯 물었다. 당신 설마 기억을 잃었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래서 그림자 추출이 안 되는 거였어. 이거 재미있어지네요. 우린 곧 다시 보게 될 겁니다. 한정호 씨. 그림자 상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정우는 화장실을 뛰쳐나왔다. 테마파크를 빠져나와 혼자 길을 걷던 정우는 골목 안쪽에서 반짝이는 간판을 발견했다. 마음도 진정시킬 겸 소품 상점으로 들어갔다. 예쁜 소품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누군가 정우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 힘들지 않았나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이 상점의 사장입니다. 자신을 상점 사장이라고 소개한 남자가 정우에게 나지막에 말했다. 그림자 상인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나요? 그가 왜 당신의 그림자를 훔치지 못했는지도요. 김동아 장편소설 그림자가 사라진 정우.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